좋을수록 좋아놨다고 풍수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 구곡수, 따라 구곡수. 9번 뽑았다, 구곡수. 그리고 물태국, 꾸벅꾸벅 태국하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구곡수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명당터라고 하는 것 중에. 면에 두개 충분해. 아까리가 여기 보이죠? 여기 마곡사 왔는데 기도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한다면 여기서 눌러서 기도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좋은 장소가 으뜸일까, 내 마음이 으뜸일까, 마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 좋은 장소, 어느 게 우선이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사실은. 근데 기왕이면 좋은 장소 낫긴 낫죠. 그래서 오래 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잠깐 스팟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여기서 가능해서 선인사 절을 중심으로 정면 대각선으로 서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은 지금부터 우리 석 교수님, 석 박사님께서 무슨 말씀 한 말씀을 하시는 것좀 듣고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군왕지지라는 곳이니까 이거에 대한 얽힌 일화 공주에 관계된 것은 우리 석 박사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공부하시고 들어오셔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태화산 마곡사의 군왕대라고 하는 세조 임금께서 여기를 다녀가시면서 그렇게 기운이 좋고 임금이 나올 터다, 이만한 터가 대한민국에 없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군왕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오실 때 보셨던 영산전, 쭉 산 가면 솔바람길이라고 해서 아까 그 영선까지 이렇게 솔바람길이 이어지고, 그 우측에 이제 마곡사의 대웅전과 대광무전 아까 다 보셨는데, 그러면서 좌측에 이렇게 올라가면 백년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청년암이 좌쪽에 있고요. 그래, 좌청룡 500호처럼. 근데 백년암에 마곡사에 1년 동안 기거하면서 원종이라고 하는 법명으로 스님이 되셨던 김구 선생님이 실제 은거하셨던 곳은 백년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본찰이기 때문에 일제에 충분히 잡힐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던 곳이 아마 백년암이지 않을까. 김구 선생님께서 이 군왕대를 항상 거쳐서 넘어갔다 넘어오시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운도 좋고, 또 뭐 이 솔바람, 지금 바람이 없는데 너무 고요한데 이 솔바람만 불어주면 너무 향기가 좋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께서 각자 해석하시면서 한번 잘 지기를 좀 살펴보시고, 세조 임금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분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땅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각자 공부하시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소 교수님께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닌데, 잠깐 줘봐. 아니, 아픈데 바르는 거야. 내가 아니, 난 좌석인데 같은 좌석인 줄 알고. 이따가 우리 불국 여기 어디지? 마곡사에 대한 얘기는 버스 안에서 이동 간의 얘기하고, 여기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군왕지지, 뭐 공식적인 군왕지지죠.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군왕지지고,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은 혈자리가 과연 이게 혈자리도 합당할 것인가, 우선 그거부터 따져봅시다. 혈자리를 따질 때 네 가지가 있다 했어. 첫째 뭐가 있죠? 와혈. 두 번째 겸혈. 세 번째 유혈. 네 번째 도혈. 따라 와가가 아니라요? 겸.
돌. 와, 겸, 유, 돌. 와열은 톡 들어간 혈. 아까 어느 분이 마곡사가 와열이냐라고 했더라고. 톡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혈이라는 것은 작은 것, 조금 진짜 기운이 뭉친 것을 얘기하거든요. 마곡사는 국세에서 그렇게 전체가 들어간 것은 장풍 국면이라 하는 거예요. 장풍은 뭐냐? 바람을 막아주는 장풍을 둘러싸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와열은 쏙 들어간 뒤에 쭉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열도 쭉 이따가 보면 우리가 갈 김장생 묘수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겸열이냐 아니냐 얘기도 막 하는데, 겸열도 이렇게 두 개가 쫙 하고 갈라진 틈 사이에 있다 해서 들어가 있는 혈, 들어가 있는 평지부터 들어가 있는 곳, 그 양혈, 음혈 뭐라고 그런다 했죠? 평지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양혈이에요. 양혈. 그 다음에 유돌은 유는 툭 튀어나와 있는 곳, 젖가슴 유자에 겨슴처럼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혈자리가, 그럼 혈자리는 들어간 곳, 나온 곳, 들어간 거. 여기서는 들어가는 곳이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돌은 아주 조그맣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곳, 돌출되어 있는 곳. 자, 그렇다고 치면 현재 우리 이 자리를 볼 때는 와겸 유돌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혈. 유혈. 자, 우리가 조선왕조나 모든 걸 봤을 때 그 대부분들이 유혈입니다. 유혈을 보기에는 폭이 넓어요, 좁아요? 여기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도렬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는 도렬이라고, 도렬. 크게 보면 유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총령 500걸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정도면 도렬 많지 않은데 바로 귀한 도렬이 이게 와겸 유돌 중에 도렬. 이렇게 좌우보가 있어 없어? 혼자 뚝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저기가 주산에서 저기 한국에서 쭉 내려오잖아. 자, 좀 이따 뒤 볼 거예요. 용이 어떻게 온지, 살아서 죽었는지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일단 용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용이 살고 죽건 뭐야? 숨 팔딱팔딱 뛰나? 아니 목줄 잡아보면 알까? 그럼 그렇지. 용이 굽어 있잖아. 이렇게 꿈틀꿈틀. 그럼 살아있는 거야. 쭉 퍼져 있으면 죽인 거고. 예, 그래서 생룡인 거예요. 생룡인데 용이 내려오다가 저기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딘가 멈춰야 되잖아. 뭔 얘기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와감 유돌. 여기가 바로 유돌. 그런데 이거 혈장이랄까? 혈장이 클까 적을까? 혈장. 혈 매출구이 작을까 클까? 지금 박사님 손도 제일 좋지 않아요? 예. 예. 이따 쓰세요. 여긴 이 자리만 혈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약간 기운이 흔다. 이렇게 이 축선으로 기운이 움직이고 이 축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기운이다. 그러니까 제가 십자로 쓸 때 기운이 제대로 봤어. 나중에 있다가 잠깐 섰다 오십시오. 이 자리만이 여기서 제대로 된 혈이 이거지. 여기서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게 아시겠죠? 그러나 요 각까지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기운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는 갑니다. 보잖아 지금. 저 완전히 끝자리가 요 안에까지는 다 좋은 자리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 가운데 자리가 혈자리 됩니다. 이렇게 도렬은 혈자리가 혈장이나 이런 것들이 넓지가 않아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귀한 도렬 중에 하나다. 그리고는 군왕지지라 해서 여기서 왕이 나고 안 나고까지는 우리가 뭐 그걸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혈자리인 건 사실이고 이 정도라면은 예전에 풍술했던 사람 누구든지 한마디씩 할만하다. 홀로 외부에 오다가 딱 있습니다. 도렬로 치지만 원래들 치면 이런 혈자리가 바로 좌우측근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치면은 혼자만 독야청천이고 나머지는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롭네. 이해하시면 외롭죠? 자, 여러분들 왕은 주변에 친한 사람이 많아요? 외로워요? 없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꼭 군왕이라고까지는 내가 얘기하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산이 지금 크다 다 안 보여. 근데 뒤에 볼 때 현무 주산이 괜찮아 보이긴 하고 멀지만 대신 왕의 자리처럼 치면은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한 당이 품이 딱 벽을 두고 나서 좌측으로 현재 좌청룡산이 쫙 둘러싸고 있고 우측으로 둘러싸고 있고 네. 앞에도 모르기라 했던 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신사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조신사. 그러니까 신하들인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걸 군왕대라 부른다는 것은 임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놈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좌우로는 쫙 이렇게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신하들이 짠뜩 둘러싸고 있고 또 좌측에 보면 이럴 때 보면 아마 우측에는 산이 약간 험진할 수 있다.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 산인데 자 우측 가다 우백호, 좌청룡. 그럼 우백호와 좌청룡 얘기할 때 청룡과 백호는 어떤 모양새를 띠야 좋다가나 청룡은 용이니까 청룡산은
꿈틀꿈틀 돼 있어야 좋은 거예요. 청룡은 완연, 예, 완연 이렇게 따로 청룡 완연, 청룡 우리 청룡 완연, 백호 준거, 백호 준거, 그 현무수도, 현무수도, 주작상무, 주작상무. 자, 청룡은 완연해라. 청룡은 이렇게 꿈틀꿈틀해라. 그래서 청룡산을 꿈틀꿈틀해, 용처럼 꿈틀꿈틀해야 좋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봤다는 건 옛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측에 백호산은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쳐들고 있으면 호환을 입잖아. 네. 그럼 어떻게 호랑이는 준거하라. 마지막에 고개를 딱 숙이고 있어라. 그 산이 보세요. 아마 그 정도 말했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우측산이 기세가 좋아야 돼, 약해야 돼? 약해. 우측산이 기세가 약하면 왕권의 그 분사력이 약한 거야. 그럼 그게 힘이 있어 없어 그 나라가. 우측은 산이 좋아야 돼, 힘이 좋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측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선시대가 인왕산을 탐을 냈던 건 많아요. 너무 강하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우측에는 산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좌측에는 산이 뚜비뚜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쪽에는 자 주작상무해라. 주작상무. 남쪽에 사는 새가 날아 들어오듯이 앞을 향해서 와라. 그 앞에 산들이 앞에 조아리고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군항대라면 최소한 그래야 되는 거야. 앞에 산들이 다 조아리고 있는 거야. 앞에서 앞을 쳐다보고 조아리고 있는 모습. 첩첩 산들이 아마 그렇지 않겠나 지금 안개 껴있지 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대 그런 걸 보면 누구든지 이런저런 하는 얘기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안에 울릉수사에 과히 군항이 나올 자리라고 할 만하다. 왜? 기본 이론을 가지고 따질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 정도까지가 이론으로 나온 것은 어느 시대일까? 군항지지라는 말이 나온 것은 자, 이 절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백제시대, 신라시대 얘기합니다. 그때 이걸 군항지지라고 얘기했을까? 조선시대. 이미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전의 시대의 절의 사찰은 두 가지입니다. 더 기운이 좋은 털에 들어간 것은 현몽을 한다든가 길을 느낀다든가 해서 사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좋은 터지만 그게 사람이 살기에 진짜 좋은 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신도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자리라면 처가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좋은 자리다.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만 있느냐. 우리 재벌들 무지하게 좋잖아. 재벌이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감방도 가시고 그렇잖아. 일찍 돌아도 가시고 그러면 그게 재벌이 아닌 게 아니야. 좋음에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기운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따 버스에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 대한 장단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사찰들을 보면은 현대 풍수적 개념에 무조건 좋은 자리만 있지는 않아요. 그 옛날 사찰들의 목적은 수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답게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신이 진짜 현명해가지고 여기에 꼭 뭔가 필요해서 그 실자리 때문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나머지 애매한 부분을 다 커버할지라도 자, 뭐 그런 것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버스에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군항자 이 정도라면은 능히 군항지지라고 할 만하다. 기가 그렇게까지라고 보더라도 사실 이 정도면 아까처럼 저 뒤에 든든하게 받쳐준 배경이 있고 용이 살아 움직이고 기운이 가다가 아주 홀로 이런 자리에 어설프게 잘못 들어봤더니 홀로 대단하게 큰 기운을 홀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좌우를 둘러싸고 있고 과연 군항지지라고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할 만은 하죠. 그만큼 기운이 있고 없고는 기가 없고 없고 또 다른 문제예요. 박사님 저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 제 눈으로 볼 때는 뒤에서 내려오는데 잘생겼다고 봐요. 예. 근데 자리는 너무 높고 왜냐면 좌측 500호를 봤을 때 이 자리가 높다고 봅니다. 전방 한 15m 밑에 내려가서 한 10m 아리 정혈이라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오케이, 쭉 다 내려갑시다.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청류 500호에 비해서 높다고 얘기할 때는 자청류 500호를 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 자청류 500호 개념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좌측용 500호에보다 자리가 좀 높다 여기. 그러니까 자청류 어딘 걸 말하면. 좌측용이 보이잖아요. 산이 더 높은데 왜? 좀 높죠. 그래도 좀 더 높아야 안 됐느냐. 예, 500호도 좀 높긴 한데 좀 더 높아야 안 되냐. 또 한 가지는 식잉을 만들고 혈은 저 아래 가서 잡자. 어떻습니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 아래도 자리가 엄청 좋아요. 한번 내려가 밑에 같이 내려가 볼 거예요. 아주 좋아요. 내가 자, 지금 이론 풍수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온 김에 좌청류 500호에 비해서 가운데 혈자리가 너무 높으면은 안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좌청류 500호 혈자리가 낮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한테 치는 왕입니다. 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정도에서 지금 저 높습니다. 우베코가. 네. 절대 낮지 않습니다. 자총림에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쉽게 말해서 일반 범인의 자리라면은 내부 방풀 망다치지만 임금의 자리 상태라면은 그곳서 문제가 되지는 여기는 않긴 합니다. 이ing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보셨으면 이ing이 없습니다. 마땅찮아. 이ing이 있다면 어디가 됩니까? 여기쯤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땅이 얼마큼 이게 원상복귀가 유전이 된 건지는 또 모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가장 큰 기운은 여기서 매치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운이 무지하게 완벽하고 좋다가 아니라 어디든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왕군왕 지지라고 할 만은 하다. 단 기가 그만큼 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나 형세를 볼 때 그렇게 말할 만 하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볼 때, 평소 조금 한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진짜 기운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면은 지기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약간 저도 이렇게 긍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군왕지지를 할 만하면 보통 태실지를 삼거나 그래 안 합니까? 무슨지? 태실지. 태실? 태실은 조그만 도료를 태실지로 줬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